1935년 중국. 취재 중이던 영국 기자 가레스 존슨은 한 남자에게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말했는데 It's Soviet government behind it. They killed my son. 소련 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죠. 도대체 그의 죽음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하게 된다. 당시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소련 최대의 곡창지대로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하지만 존스의 눈앞에 펼쳐진 우크라이나는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허겁지겁 가축 사료를 주워 먹고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의 시체가 길거리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사람들까지 발견됐던 것이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 눈에 보이는 무엇이라도 먹어치울 기세였다. 급기야 사람들은 존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달려들었고 그가 먹다 남은 빵가루, 심지어 오렌지 껍질까지도 개골스럽게 먹어치웠다. 분명 이곳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존슨은 즉시 자신이 본 것들을 기사로 작성해 맨체스터 가디언지로 보냈다. What a scoop! They'll be saved as soon as this news spreads. 그는 자신이 엄청난 특종을 잡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자신의 기사로 인해 이곳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존스의 기대와는 달리 며칠이 지나도 신문에 그의 기사는 실리지 않았고 신문사와 연락조차 끊겨버리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공산당들은 존스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존스는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간 존스는 맨체스터 가디언지의 관계자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What? Didn't you receive my article? 그가 보낸 기사가 누군가에 의해 폐기되고 말았던 것이다. What? That's nonsense. Hey, look. You should both see what I really saw in Ukraine. It's going to change your mind. 뿐만 아니라 동료 기자들마저도 그의 얘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기자가 보낸 기사가 흔적도 없이 폐기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존슨은 그 진상을 밝히기보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끔찍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기사를 작성했고 황급히 미국과 영국의 모든 신문사에 보냈다. Hello. This is Mr. Jones. I'm just wondering why haven't you written my article yet? Hello? Hello? Hi, I'm just wondering, why haven't you written my article yet? You haven't received it? That's not possible. No, I've sent it many times. 하지만 어느 신문에서도 우크라이나 공화국과 관련된 존스의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Yes! I did it! I finally did it! 그러던 어느 날 계속된 존스의 노력 끝에 드디어 뉴욕 이브닝 포스트지에 기근 러시아 엄습이라는 제목으로 존스의 기사가 실리게 되었다. 기사는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수백만 명이 아사 위기에 처했으며 스탈린 정권에 의한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사람들은 존스의 기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존스는 곧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존스의 예상은 철저히 빗나갔다. Good morning. What's wrong?
존스의 기사가 공개된 지 이틀 후인 3월 31일 뉴욕타임스에 존스의 기사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기사가 실린 것이다. 더군다나 반박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1932년 구소련 특파원을 역임하면서 퓰리처 상까지 수상한 베테랑 기자 월터 듀런티였다. 듀런티의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지는 않다는 내용이었고, 그것은 존스의 기사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존스가 기사를 쓰는 데 도움을 주었던 소련 외상 리트비노프가 자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심지어 존스는 소련으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대한 취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가레스 존스. 이제 그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 후인 1935년 존스는 일본의 중국 침공과 관련된 취재를 위해 중국에 머물던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만다. 이에 존스의 가족들은 존스가 우크라이나 공화국과 관련된 기사를 쓰고 난 후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결국 소련 정부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존스의 죽음과 함께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끔찍한 참사도 묻혀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56년 후인 1991년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 사건은 전면 재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너무나도 끔찍한 사실과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존스 기자가 썼던 기사처럼 1932년과 1933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공화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탈린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당시 강력한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스탈린은 소련을 군사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이기로 결정했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농업 집단화를 추진했다. 농업 집단화는 집단 농장에 농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한꺼번에 많은 곡물을 수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대부분 개인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스탈린의 정책에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그들이 스탈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스탈린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강제로 징발하기 시작했다. 스탈린은 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곡물도 남기지 않고 모두 강탈해 해외로 내다팔았다. 그리고 무자비한 식량 강탈에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은 급기야 하나 둘씩 굶어 죽어갔던 것이다. 거리에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시체에 수백만 구가 널려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들 역시 반송장과 다름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이르자 더욱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식인훈이었다. 길거리의 시체들은 한 구 두 구씩 없어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아이를 먹는 부모들이 있다는 끔찍한 목격담들도 난무했던 것이다. 하지만 스탈린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식량 징발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크라이나 일대 지역에 여행 금지령을 내리고 언론의 보도 역시 철저히 봉쇄했다. 그로 인해 해당 내용을 보도했던 존스의 기사는 묻히고 말았고, 그 역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었다.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은 우크라이나 독립 후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존스의 기사와 목숨을 건 취재일기는 2009년이 돼서야 러시아 정부에 의해 공개됐다. 진실을 묻으려는 친소련 성향의 기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존스의 노력이 세상에 알려지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를 우크라이나의 영웅이라고 부르며 추앙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사태를 기아로 인한 죽음이라는 뜻의 홀로도모르라 명명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그들을
추모하고 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밝혀진 진실. 한 독재자의 무자비한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처참하게 죽어간 사람들. 존스 기자의 기사가 나왔을 때만이라도 조치가 이뤄졌다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고 홀로도 모르는 끔찍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고 말았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부에 끊임없이 사죄를 요구하고 있고 동시에 억울하게 죽어간 수백만 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네 번째 토요일을 홀로도모르 기념일로 정해 국가적으로 그들을 추도하고 있다.